결국은 그 유언자가 작성한 메모, 거기에 따라서 공증 담당 변호사가 초안을 작성을 했고, 그 작성한 초안을 가지고 하나씩 물어서 그게 이제 유언자가 거기에 대해서 맞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면 그것은 유언의 취지의 구수로 볼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상속의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예고를 드린 대로 유언 취지의 구수라는 게 뭔지, 그리고 어떻게 했을 때 유언이 무효가 될 수 있는지, 그런 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N그룹의 회장인 망인은 사망하기 1년 전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담당한 의사와 N그룹의 사내 변호사가 증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공정증서 유언을 하였다. 유언의 주된 내용은 N그룹 주식 대부분을 M재단법인에 유증하고 상속 지분보다 훨씬 적게 남은 재산은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것이었다. 장남은 여기에서 배제되었다. 망인은 유언 공증 당시 유언 취지 전부를 구수한 것이 아니고 공증 담당 변호사가 사전에 작성한 유언 공정증서 초안을 가지고 한 항목씩 질문하면 망인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유증할 생각입니다 라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유언 공정증서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증 담당 변호사는 망인을 직접 만나거나 통화를 한 적이 없고 망인의 손으로 작성한 메모를 전달받아 초안을 작성하였다. 이 사건 유언에 따라 아무런 재산을 유증받지 못하게 된 장남이 유언 무효 확인해소를 제기하였다. 결국은 이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해야 된다. 공증인 앞에서 유언할 때는 유언의 취지를 구수해야 된다라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유언 취지의 구수라는 게 뭔지,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관계에서는 그렇잖아요. 망인이 자기가 이런 유언을 하고 싶다라는 초안을 만들어서 변호사한테 보냈고, 변호사가 그거를 보고 공정증서 초안을 만든 거죠. 거기 한번 이제 소송 경과를 보겠습니다. 장남은 이 사건 유언은 망인이 구수한 것이 아니라 공증 담당 변호사가 사전에 작성한 유언 공정증서 초안을 가지고 질문한 것에 망인이 대답만 한 것에 불과하므로 유언 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무효라고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서 이제 1심과 항소심 판결을 보면요. 첫 번째, 이 사건 유언 내용은 망인이 직접 작성한 메모를 토대로 작성이 되었고, 두 번째, 유언 내용이 망인의 생전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 초안은 망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고 망인의 답변은 실질적으로 유언의 취지를 진술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유언은 유효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심하고 항소심 취지는 망인이 직접 작성한 메모를 공증 담당 변호사한테 보내서 변호사가 그걸 토대로 초안을 작성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그게 망인의 생전 의사하고도 부합한다. 이렇게 판결을 한 거죠. 여기서 이제 이게 그 장남이 다시 이제 상고를 했습니다. 대법원 2012년 12월 27일 선고 2011-87259 판결입니다. 그 취지가 이렇습니다. 유언 취지의 구수는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기는 하나, 첫 번째, 공증인이 사전에 전달받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한 다음 그 내용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하여 유언자가 답변을 하였다면 그 답변을 통하여 유언자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어서 그 답변이 실질적으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 능력이 있으며 유언의 내용이나 경위로 보아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언 취지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에서도 1심하고 항소심하고 이제 같은 취지의 판결입니다. 결국은 그 유언자가 작성한 메모, 거기에 따라서 공증 담당 변호사가 초안을 작성을 했고 그 작성한 초안을 가지고 하나씩 물어서 그게 이제 유언자가 거기에 대해서 맞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면 그것은 유언의 취지의 구수로 볼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대법원에서 유언의 취지의 구수를
부정한 판결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좀 소개시켜 드리면, 첫 번째는 뇌혈전증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유언자가 불완전한 의식 상태와 언어 장애 때문에 말은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거린 경우, 공증 담당 변호사가 이거를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고개만 끄덕거린 경우에는 이게 무효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변호사가 반혼수 상태로 입원 중인 유언자에게 유언의 취지를 묻자 고개만 끄덕거린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유언 당시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유언자가 유언 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변호사의 질문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거나 이런 정도로만 말한 경우, 이때도 대법원에서는 무효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언의 취지의 구수라고 지금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취지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단은 유언의 토대가 되는 유언의 취지라는 것은 메모 형식으로 전달해서 거기에 따라서 초안이 작성된 것은 좋고, 거기에 따라서 변호사가 하나하나 물어보는데 맞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대답한 건 유효하다는 거고, 유언의 취지에 대해서 변호사의 물음에 고개만 끄덕거리거나 뭐 이 정도로만 얘기한 것은 무효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유언 공증에서 공증인이나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 이게 이제 문제가 된 판결인데요. 과연 이제 그런 공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